안녕하세요. 보약게임 활용 전문가 이희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셨다 하는 네로텟 룰을 오늘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레러테켓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처음의 버전이죠, 그죠? 카드로만 하는 게임이고요. 게임의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추가적인 기능을 넣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돼서 출시가 된 거예요. 저는 워낙 레러테켓 자체를 재밌어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이 펀딩한다고 할 때부터 이미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입을 하자마자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었어요. 대부분의 영화는 속편이 기대 이하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보드게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추가적인 기능이 많이 가미가 되면서 더 풍요로워지고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게임이 더 재미가 있어지고 흥미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편이나 추가 확장이 있을 때에는 이게 더 재미있어지는구나 하고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레러텍 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흐름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단은 첫 번째 레러텍 룰의 기본 게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그리고 이 게임을 이기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미리 알면 유리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전 활동, 아이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전 활동도 알아보고요. 이제 가장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시죠, 그죠? 연령별로 어떻게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레러텍 룰 기본 게임 방법입니다. 자, 간단한 기본 정보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요, 2인에서 5인까지 참여가 가능하고요. 물론 2인일 때는 조금 룰이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3인에서 4인 정도가 가장 많이 활용하실 테니까 제가 3, 4인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인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조금 더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연령은요, 8세 이상인데 제가 이 게임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8세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6세, 7세 친구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한 변형도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플레이 시간은 짧습니다. 15분이에요. 짧고 빠르게 끝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리플레이를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리플레이를 할 때 흥미도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하면 할수록 이번엔 또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지 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 재미 요소가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주사위를 던지는 행운이 들어가 있거든요. 복불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매번 전략만 쓰게 된다면 어려운 게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또 해도 또 해도 재미있는 게임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러테켓에서와 같은 기본적인 메모리를 이용하는 메모리 게임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게임 구성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커다란 둥근 판이 있어요. 이게 다른 기본 보드 게임판은 주로 사각형 형태잖아요. 여기 일단 이 형태부터 아이들에게 어머 하고 흥미를 일으켜요. 이런 가운데 큰 보드 게임판이 둥근 형태로 있고요. 자, 카드는 익숙하시죠? 1편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카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자유의 여신상이 아니고요. 자유의 묘신상입니다. 고양이 얼굴이에요. 자유의 묘신상이 있고요. 그리고 4번. 자, 주사위. 요거는 4번은 열기구 토큰이에요. 그리고 5번은 주사위인데 주사위가 일반적인 육주사위가 3개 있고 그리고 그림이 들어가 있는 고양이. 저 이거 키티 닮았다고 네, 모르고 키티 아니니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고양이, 생쥐, 그리고 리사이클처럼 그런 표시로 화살표 표시가 된 거 있거든요.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그림 주사위가 있고요. 자, 이 게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요.
게임을 처음 진행할 때는 그 아이콘의 기능이 뭐였는지 금방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참가자들을 위해서 요약을 한 설명 카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아이들 옆에 두고 깜빡깜빡 할 때 그죠? 참조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은 일단 어떻게 해야 이기냐?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승리를 하게 되나? 그건 레러 티켓과 기본적인 건 같아요. 일단 네 장을 모으고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데요. 그런데 추가적인 기능이 뭐냐면 바로 주사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주사위를 굴리고 묘신상이 막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고 카드를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모아서 모든 모으는 카드는 비공개로 하고 나중에 짠 열어봤을 때 그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제가 그 레러텐 롤에 관련된 어떤 다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는 없을까?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오늘 참여를 많이 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 제가 약간 가미를 좀 해가지고 했는데요. 원래는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지배하는 세상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반대예요. 상황이 반대인 거예요. 사악한 쥐가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고양이들이 쥐들한테 억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양이들에게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자유 여신상에 고양이 얼굴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밀 요원이 되는 거예요. 고양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할 거예요. 대부분의 게임이 높은 숫자가 좋은 것처럼 이 게임은 반대니까 낮은 숫자가 더 좋은 겁니다. 높은 숫자가 G와 관련된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제가 카드를 쭉 한번 펼쳐서 구성을 봤어요. 숫자는 0부터 9까지가 있고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자유를 완전히 쟁취한 묘신상 같은 경우는 0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고양이 0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지배적인 G, 왕, 9점입니다. 9. 그리고 지금 보시면 1. 고양이 왜 여기 1점인지 아세요? 출근해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랄라랄라 놀러 가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고 놀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렇구나. 2. 그냥 이제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 3. 3은 나의 자유 시간을 그냥 갖는 거예요. 취미 이런 걸 가지고. 자, 4. 역시 낚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왜 3과 4 중에 3이 더 자유가 있는 점수가 될까? 그랬더니 아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왜 낚시하는 것보다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돌아다니는 걸 왜 더 자유롭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더니 선생님 낚시하려면 이 안에 배 안에서 막 꼼짝마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낚시가 재밌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애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두고 아이들과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역시 고양이에요.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시죠, 그죠? 가르치는데 다만 지는 나쁜 거야 하고 발언의 자유는 있는 거네요, 그죠? 지금 현장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이런 거 왜 5점이 될까? 4점, 3점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어떤 쥐들이 이제 나타날까요? 자, 6점의 쥐는요, 고양이 풍선 매달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7점은요, 지금 그림이 좀 작죠, 그죠? 여기 앞에 있는 애완묘예요. 이 쥐가 애완묘 끌고 다니는 거예요. 8번은 그냥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증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가지고 이 그림이 가지는 의미도 다 알고서 하시면 더 재밌게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팅을 이제 해야 되죠. 자, 세팅하면 게임판을 깔고요. 그 다음에 자유의, 어머, 제가 여신상을, 자유의 묘신상은 시작하는 곳이
그림 주사위가 하나, 둘, 까만색 배경으로 동그란 그림 있죠, 그죠? 판에. 거기 중에서 한 군데에 아무 데나 선택해서 놓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은요, 각각 카드를 뒷면으로 받아요. 그래서 나만 확인하는 거예요. 나만 몰래 카드를 한번 보고 그리고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화면에는요. 사각형 4개 칸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건 없거든요. 자, 잠깐 보조 화면 잠깐 보시면 저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제가 급하게 긴급으로 왜냐면 아이들이 노타가 나도 모르게 순서가 섞일 수도 있고 어디에 놓는지 분명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카드 놓는 자리만 정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원래 준비가 복잡하면 선생님께서 되려 준비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4칸에 저는 이제 반으로 접어서 박스 안에다가 넣어둡니다. 4개의 칸을 만들어서 아이들 앞에 놓아두면 차례대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리를 바꾸지 않아야 나도 기억하고 상대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들은 카드를 한 장씩 일단 받아서 그걸 나만 보고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덮어서 첫 번째 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열기구 모양의 토큰이 있어요. 이건 자세히 보면 거기에다가 다시 굴리기 찬스라고 작은 글자로 써 있습니다. 그거를 처음부터 2개씩 일단 나눠줄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드에 있는 더미에서 한 장씩 오픈을 해서 자, 선생님들 지금 동그란 게임판을 보시면 영역이 따로 돼 있어요. 색깔 영역이.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 핑크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각각 그 색깔 지역 앞에다 한 장씩 놓아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남은 카드는 더미로 가운데 놓고 남은 열기구 토큰도 가운데 놓으면 준비 끝! 네,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자, 4차례 해야 될 것 간단하게. 저는 항상 제가 매번 수업에서도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아이들하고도 하는데요. 아이들하고는 요 내용을 모니터에 띄우거나 칠판에 쓰거나 아니면 간략한 종이를 주거나 하거든요. 4차례 뭘 해야 되는지 필수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 4차례 첫 번째 할 일, 주사위 3개를 던지는데요. 1개 던져도 되고 2개 던져도 되고 3개 던져도 됩니다. 동시에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수만큼 합이 나오는 수만큼 자유의 묘신상을 옮겨요. 도착하겠죠, 그죠? 근데 나는 묘신상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아. 다시 굴리고 싶다면 반드시 옮기지 않고 그 전에 다시 굴려야 돼요. 이거 주의할 내용입니다. 다 가고 나서 그때서 나 다시 할래 이렇게 안 돼요. 묘신상 옮기기 전에 다시 굴리겠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 도착한 곳에 거기 색깔 영역에 도착하잖아요. 그죠? 카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추가적인 기능은 이제 아이콘 액션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리는 거는요. 1개 또는 2개 또는 3개를 선택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정해진 본인이 처음에 결정한 주사위 개수만큼 손에 들고 한 번에 던져야 합니다. 자, 묘신상을 옮기는데요. 주사위 수 한 만큼 옮겨야 되고요. 이 게임이 친절하게 게임판에 화살표가 되어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시계 방향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사위 다시 굴리기를 할 수 있어요. 다시 굴리고 싶을 때에는 토큰을 하나만 내요. 근데 토큰을 하나 내고 반드시 주사위 1개를 다시 굴리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던졌던 주사위 중에 일부를 다시 던져도 되고 전체를 다시 던져도 됩니다. 토큰을 썼으면 가운데에 토큰 더미가 있죠, 그죠? 거기다가 내야 돼요. 자,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면 색깔 영역에 도착했을 때 말고 그림 영역, 아까 까만색 동그라미가 있는 그림 영역에 도착했을 때에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만약 열기구 토큰을 획득을 했어요. 즉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번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게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아이 커넥션을 한번 볼게요.
자, 보드게임판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도착했어요. 카드 그림이 있는 곳에. 네, 게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대략 예측이 가능하기도 하시죠. 그죠? 기본 원칙은 색깔에 도착하면 무조건 색깔에 있는 카드를 가져오기예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카드 그림 덮인 그림이 있으니까 이 카드 말고 가운데에 있는 더미에 있는 거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 카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운데 더미에 있는 카드를 가져가도 된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기구 칸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색깔에 있는 카드는 일단 무조건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덮어 놓는 거 아시죠? 그죠? 이 게임은 항상 카드를 뒷면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더미에 있는 열기구 카드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얘들아 표정 한번 봐봐. 어떻게 생겼니? 표정 조금, 네, 표정이 짐작이 간다고 해요, 아이들. 뭔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미리 준비 중인 눈을 이렇게 슴츠레하게 뜨고 있는 표정으로 봐서 짐작할 수 있거든요.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 이 친구는 이 그림이 나오면 일단은 첫 번째는 색깔 앞에 있는 카드는 가져가고요. 자, 몰래 보기를 할 수 있는데 내 거는 내가 어떤 카드 가져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내 거를 다 같이 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다른 사람 카드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카드 궁금해요. 그럼 그 카드 나만 몰래 살짝이 보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요. 가져오는 카드에 아까 열기구 그림에 도착을 했을 때에도 열기구 토큰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카드 중에 잘 보면 가져오는 카드에 이렇게 열기구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열기구 토큰을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또 질문을 하겠죠, 아이들이. 선생님, 그럼 여기 하나도 안 남아있으면 어떻게 못 가져가는 거죠? 하나도 안 남아있을 때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림 주사위 설명을 제가 한 번도 안 드렸죠, 그죠? 자, 예측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 고양이 주사위가 더 좋은 걸까요? 쥐 주사위가 더 좋은 걸까요? 우리 오늘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게 나와야 좋은 걸까요? 고양이가 유리한 게 맞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양이에게 자유를 찾아줘야 되고 아까 고양이 숫자가 낮았어요. 완전한 자유를 가지는 묘신상 0이었거든요. 게임의 목적은 합을 낮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양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고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색깔 영역이 아니니까 전체 달을 보고 살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애들한테 딱 물어. 제일 좋은 거 가져올 수 있대. 뭐니? 제일 낮은 거요. 이제 애들도 알아요. 고양이는 그런 기능이에요. 쥐가 나왔어요. 쥐는 당연히 반대겠죠? 여기 펼쳐진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거 가져가야 돼. 당연히 제일 높은 숫자겠죠? 그럼 이거 그림 주사위 던질 때 애들 막 소리 져요. 쥐! 다른 친구 던지면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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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던지거든요. 엄청 재밌어지는 순간이 그림 주사위 던질 때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내 카드랑 다른 사람 카드를 맛 교환합니다. 그럼 나한테 처음에 안 좋은 카드 나와 있어도 이게 나오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좋은 카드를 가져가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역시 내 카드 중에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떤 게 안 좋은 거지 역시 기억해 둬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게임은 내 것도 기억해야 되고 다른 사람 하는 순간에 놀면 안 돼요. 놀면 다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에 짧은 시간 도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것도 기억해야 되고 다른 사람 좋은 거 어디로 가져가는지 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거 모았다고 막 기분 좋았다가도 마지막에 이런 교환으로 인해서 역전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 게임의 묘미이기도 해요. 단 바꿀 때는요. 절대로 보면 안 돼요. 보지 않고 바꾸고 나서도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바꾸기만 했거든요. 카드를 채워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네 칸에서 채워지는 카드 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자, 내 자리에 먼저 네 개가 찰 수 있어요. 네 장의 카드가 찼어.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왔어요. 그러면 나는 나 이제 낮은 거니까 이제 안 할래. 패스 해도 됩니다. 한 번 패스했다고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음 차례 왔을 때 해도 돼요.
그런데 나 패스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묘신상을 이동하는 건 아니고요. 그림 주사위만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원래대로 내용을 하는데요. 선생님 그러면 꽉 찼으면 어디 두죠? 자, 원하는 곳에 두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버려서 가운데 더미 아래로 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버리고 가져왔으니까. 그럼 이럴 때에는 쥐가 나오면은 웬만하면 열기구 터큰으로 다시 해야겠죠. 그죠? 다시 해서 더 좋은 걸 가져오도록 하겠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마지막 사람이 4장을 다 채웠어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 한 행동 있죠. 그죠? 패스를 하든지 그림 주사위를 하든지 요 행동을 쭉 돌아가면서 마지막에 4장을 채운 사람까지 한 번씩만 더 하고 끝.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열어보자. 열어봅니다. 열어보고 점수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플레이는 몇 점일까요? 네, 9점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플레이어는요? 제가 알려드릴 4점. 세 번째 플레이어는 몇 점일까요? 12점. 12점 맞습니다. 네 번째 플레이어는 몇 점이죠? 22점입니다. 완전 폭망이죠, 그죠? 바꿀 기회가 없었던지 아니면 바뀜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걸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번에 변형했을 때는 또 점수가 계산하는 게 달라집니다. 본 게임의 계산 방법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B 플레이어가 이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게임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길 수 있는 전략 제가 중간중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게임의 전략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 왜 알마도라 진행할 때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 정말 전략 게임이니까 한층 깊은 전략 게임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이거는 거의 이제 운적인 요소고 간단한 가운데에 전략이 숨어 있어요. 가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 예를 들면 내 거 바로 다음에 엄청 큰 구가 있어. 그럼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주사위 많이 쓰면 되고 바로 다음 거 가려면 주사위 한 개만 쓰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조절을 하면 되고요. 자, 다시 굴리기는 막판 역전을 위해서 너무 처음에 남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0 어디 가져가는지, 1 어디 가져가는지 잘 봐두세요. 자, 그리고 만일에 공개된 거 있는데 애매해. 6 이런 식으로 애매하면 그런 거 가져가더니 차라리 비공개된 카드, 물론 선택의 기회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죠. 그죠? 그럴 때는 비공개 카드를 가져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노출도 안 되고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자, 무엇보다 일단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애들한테도 이 게임 중요한 게 이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 누가 0을 가져가는지 놓칠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전 활동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네러텐로 선생님들이 기대하시는 분 많으신 것 같아서 진짜 준비 열심히 했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주사위 수와 관련된 제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실제 아이들과 게임을 했을 때 이런 원리를 단번에 파악하고 빠릿빠릿하게 하는 아이가 있었는 반면 매번 한 칸씩 세는 친구도 있었어요. 저희 집에 남편도 이렇게 하나씩 세워서 항상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빠릿빠릿하게 하면 주사위 몇 개 던져야 되는지 예측도 쉽고 다시 굴리기에 대한 생각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아이콘에 내가 있었어요. 묘신상이. 그런데 바로 다음번 아이콘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수가? 네, 4입니다. 맞습니다. 4가 필요해요. 자, 그 원리를 가지고 다음번에도 빠르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김진애 선생님 정말 빠르게 답 주셨어요. 4입니다.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면 계속 같은 아이콘이에요. 자, 두 번째 퀴즈.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내 자리를 돌아오려면 필요한 수는 선생님 정말 빠르신데 맞아요. 4를 쓰면 돼요. 지금 똑같은 그림이 5개 있으니까 4, 5, 20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주사위 3개를 다 합쳐도 안 되니까 다시 제자리 오는 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나갑니다. 자, 정반대편의 아이콘에 도착하려면 자,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정반대를 잘 모르기도 해요. 제가 시계 수업 같은 거 해보니까
정반대에 대한 의미를 선을 이렇게 바르게 못 긋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레러텟 롤에 있는 가장 가운데 점을 하나 쿡 찍어주세요. 그래서 그 점을 지나가도록 쭉 그어야 된단다. 요렇게 일단 반대편 찾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왜 몇 칸일까요? 10칸입니다. 자, 선생님 왜 10칸이죠? 반대편. 세어 보셨어요? 아시겠어요? 자, 다음번. 자, 이거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표범이 있어요. 나 그 다음에 있는 거, 지금 여기에 있는데 주황도 띄워놓고 핑크도 띄워놓고 싶어. 초록에 도착하고 싶어. 초록에 도착하려면 가능한 주사위 수는 뭘까요? 초록에 도착하고 싶어요. 그래서 초록색에 도착을 하려면, 자, 3개가 있어요. 10, 11, 12. 이해되셨죠? 그죠? 이해되셨나요? 네, 10, 11, 12.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제 열기구 있어요. 3개 색을 건너뛰고 싶어. 주황, 빨강, 핑크, 초록 건너뛰고 빨강에 도착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 1은 4, 4, 2, 8, 4, 3, 12 한 다음에 볼까요? 15, 16, 17, 14는 그림 주사위에 도착합니다. 자, 다음번 열기구, 초록색 열기구가 4, 1은 4, 4, 2, 8, 4, 3, 10이거든요. 거기에서 3칸만 가면 되니까 13, 14, 15. 그래서 15부터 15, 16. 생각보다 막 쉽지가 빨리빨리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빨리빨리 되는 친구가 있어요. 수업에서 하면서도. 이런 연습을 해두시면 좋아요. 아이들하고, 이런 거 누가 빨리 찾나? 이런 거 한번 같이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게임에 도움이 되는 사전 활동이에요. 얘들아, 이거 잘하는 친구가 게임도 빠릿빠릿하게 잘할 수 있어. 자, 다음. 자, 이걸 하고 나면, 자, 이제 주사위수 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알고 계세요.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주사위 2개 던질 때, 2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자, 저는 아이들 이렇게 색깔로 칠해서 눈에 드러나게 보이도록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딱 보니까 네, 2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번이죠. 그다음 3이 나오는 경우 2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36가지 그리고 만일에 4는 어떨까요? 36개 중에 3번이에요. 그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7이 많이 나온다,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확률이라는 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내가 했을 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나올 가능성이 높지 반드시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주사위 3개 던지기로 갑니다. 요거는 요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네, 잘 없으실 것은 팁을 잘 알아 놓으세요. 자, 주사위 3개 수의 합을 조합을 어떻게 할까요? 1, 1, 1, 1, 1, 2, 1, 1, 3. 자, 이렇게 찾으면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찾다가 끝납니다. 심지어 많이 찾을 때는요. 순서가 엉키거나 중복되거나 빠지거나 해서 이 216개의 경우를 다 못 찾습니다. 그렇게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거 이루고 있나요? 어떻게 하죠? 좋은 방법을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베이스는 좀 전에 했던 게 베이스가 돼요. 자, 합이 2가 되는 경우는 한 번 나와요. 합이 3이 되는 경우 2번 나오죠. 그죠? 그럼 거기에다가 주사위 내가 한 개만 더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새로 가져온 주사위가 1이라고 1 나왔다 생각하고 다른 주사위가 합이 2 되는 경우, 3 되는 경우, 4 되는 경우 이렇게 보면 돼요. 한번 볼게요. 표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주사위 3개니까 3차원으로 그리냐고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사위가 1이에요, 지금 1. 이거 1일 때 다른 주사위가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고, 5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거랑 합치면 합이 3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한 가지, 두 가지. 제가 이 안에 쓴 건 가지수예요. 혹시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갑자기 수학 시간 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수학 시간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 하겠죠? 주사위 2 합니다. 2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주사위가 2면은 다른 거가 합이 2면 얘랑 합치면서 4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다 채우면 이제 한 줄씩 언제 하겠어요? 그죠? 다 채웁니다. 그리고 세로로 그 경우를 다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모든 합이 216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고학년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내가 주사위를 3개를 던질 때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수들은 가운데 있는 수들인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도 많이 나오는 건 8, 9, 10, 11, 12, 13 여기에 분포가 돼 있죠. 그죠? 이런 걸 알고 하는 게 반드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지지리 운도 없이 그 안 나오는 1, 1, 1 이런 게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요걸 알고 진행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되겠죠. 선생님들하고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요런 사전 활동 어차피 이 게임 기억하기잖아요. 그래서 사전 활동을 할 겁니다. 카드를 놓는 거는 선생님들 자유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둘씩 짝을 짓고 짝이 없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빨리 기억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보세요. 자, 카드를 이렇게 놨어야지 열심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는 아이들과 달리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을 좀 더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카드가 한 장만 있는 번호, 뭐 이렇게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한번 적어봐 놓으세요. 빈자리에 메모해놔 봐 주세요. 빠진 카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시면 표시하시고요. 적어보시고, 내가 기억을 잘했나? 본인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은 카드 찾기 해볼게요. 자, 누구든지 말씀 주셔도 됩니다. A의 1번 머리시고 막 불러주세요. 제가 아무거나 할 때 하나를 열게요. 저희가 이거 하나 열었어요. 혹시 1번 카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우리 지금 집단 지성으로 할 거예요. A2? 네, 지금 이거 1번, A 2번이요? 선생님 맞네요? 맞습니다. 2개 자, 외운 것 중에 하나예요. 1번부터 순서대로. 그 선생님이 하나 골라주세요. 어디 거 열어볼까요? 저 B1이요. B1을 열게요. 자, 그러면 0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자, 우리 집단 지성으로 불러주세요. 제 지금 채팅은 동시에 못합니다. 말씀 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선생님 다른 거 하나 골라주세요. 어떤 거 열어볼까요? A 1번이요. 이거 안 외웠는데. 자, 4랑 같은 거 어디 있을까요? B3이요. B3. 아닌데요. C4. B4는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C4. C4. 네네, 아. 맞추셨어요. 자, C4 맞추신 선생님. 자, 지금 불탑니다. 자, C 맞추신 선생님 또 새로운 거 하나 불러주세요. B4 하나 열게요. 자, 이거 9. 자, 어디 있을까요? 2에 2번. 맞습니다. 네, 맞추신 선생님 또 이제 하나 열어봐 주세요. A4 열었습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거. 2번. 맞습니다. 네, 그럼 C2를 맞추신 선생님 새로운 카드 하나 열어주세요. 우리 아까 B의 2번이요? 네, B 2번 열었습니다. 덮을까요? 네, 덮어요. 덮을까요? 네. 다른 거 열까요? 네, 어떤 걸로 할까요, 선생님?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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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같은 카드 찾아주세요. D1. D1. 네네네. 맞습니다. 자, 이제 한 세트만 더 찾으시면 돼요. 나머지 열어볼까요? 그냥 제가? 자, 이거 혹시 보셨어요? 아까 덮었던 거. B3. B3이요? B2. B2.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짝은 다 찾았어요. 짝을 찾고, 혹시 카드가 한 장, 지금 둘 중에 하나가, 볼게요. 카드만 한 장 있는 번호는, 자, 정답은 사실은 8번과 7번이었어요. 8번, 7번. 네. 조합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아이들하고는 각각 다르게 맞춰서 메모리 게임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요거는 제가 숫자 카드를 이용한 게임에서는 항상 진행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혹시 선물입니다 라는 강좌를 들어보신 분은 이거 역시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금방 끝나니까. 빈 종이에 4칸을 준비하고 카드는 0부터 9까지 한 잔씩만 준비해요. 그래서 막 섞어서 덮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 장씩 열어서 원하는 곳에 놓고 자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오름차순 만들기 이거는 그냥 미션이에요. 각자 아이들이 하고 미션 성공하면 성공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여러 번 해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일단 첫 번째 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 나왔어요. 자, A, B, C, D 중에 어디에 놓으면 오름차순 만들기가 좋을까요? 선생님 한번 불러봐 주세요. 선생님들 A. 말씀 A 놓을게요. 자, 두 번째 카드 열어볼게요. 7이 나왔어요. 7은 어디 놓을까요? C. 우리 카드는 0부터 9까지거든요. C에 C. 놓을게요. 자, 지금까지 성공이죠? 4 나왔어. O, B. B. 과연? 제발, 제발. 자, 제발 D만 잘 나오면 됩니다. 누구. 자, 과연? 폭망. 그럼 이거 완성이 안 돼. 아이들한테 바르게 놓아보자 한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 번 시도. 알겠습니다. 네, 네. 성공하는 걸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과 이런 것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아는 한에서 찾아봤어요. 지금 이거 레러텍롤 게임판의 안에를 가운데를 자세히 봤더니 세계 각국의 유명한 건축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거는 혹시 아세요? 자, 이거 에펠탑. 런던의 빅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돌면서 각지에 있는 고양이도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는 테트리스 게임에 나오는 거죠. 바실리 성당. 자, 요거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자, 요거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요건 아실 테고 오페라 하우스. 재밌죠? 이런 거 아이들하고 같이 맞춰보고 이야기 나눠보고 이거는 자금성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는 정보대로 그냥 한 겁니다. 답 아이들 많이 알 거고요. 저 뒤에 감춰진 거. 네. 요거는 모르셨죠, 그죠? 상해에 있는 건데요. 세계금융센터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다른 거 더 아시는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알아보기 추가적으로 실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레러텍 롤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줄 모르셨죠, 그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활용하는 게임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검색을 했는데요. 활용하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마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게임들을 맛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저학년은 이거는 이제 다 예측 가능하시는 내용인데요. 나이가 어린 연령의 친구들은 오픈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카드를 오픈해서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오픈해서 진행을 하면 처음 카드를 나눠주고 감추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카드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되고 다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자, 교환을 하는 게 걸렸을 때는 규칙을 정하시면 돼요. 보지 않고 그냥 보이는 상태에서 너 이거 줘, 나 그거, 나 거랑 바꾸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친구한테 너 거 중에 내가 하나 가져갈 거야. 그럼 손에 들어봐 해서 안 보고 뽑아서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율해서 규칙을 정하시면 되고 일단 원래 기본적인 내용이랑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할 수 없는 아이콘이 하나 생겨나요. 표범은 그 기능을 쓸 수가 없거든요. 몰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 다른 사람 이미 뽑아서 놔둔 거 있죠. 그죠? 그걸 막 손에 들어서 섞으라고 해요. 한 장을 딱 뽑아요. 그럼 그거를 더미 아래로 버려버리고 더미에 있는 걸 뽑아서 자, 너 이제 이거 하는 거야 하고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기능을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랑 똑같으니까 너무 혼동이 가는 그런 규칙은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진행해 봤는데요. 열고 진행해도 재밌었어요. 알고 막 바꿔오는 이런 또 재미가 있으니까. 자, 요거는 많이들 하시는 내용이에요. 두 장만 이제 주차를 나누어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째 주에는 다 오픈하기, 단계적으로 할 때,
그 주에서도 첫 번째 게임은 다 오픈하기, 두 번째 게임은 일부 열기, 세 번째는 다 덮어서 해보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주사위 개수도 우리는 한 개만 쓰기 뭐 이렇게 정해서 조절을 요런 걸로도 난이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완전 새로운 게임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자, 각자 일단 카드를 한 장씩 받아서 자기 앞에 앞면으로 놓아요. 이거는 4칸 아까 제가 드렸던 종이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내 앞에 카드를 차곡차곡 쌓아서 최종적으로 7장을 먼저 모으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게 기준 카드가 돼요. 이것도 역시 유사한 게임이 아시는 분들은 아 그걸 접목했구나 라고 예측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주사위는 한 개만 던져요. 한 개만 던지고 나온 수만큼 묘신상을 갑니다. 색깔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조건 주사위라고 하는 걸 던지는데요. 선생님들 큐브 조각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거기다가 만드시면 되거든요. 어떤 주사위냐면 자, 세부 내용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들 바꾸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했었을 때 재미있었고요. 자, 그 주사위대로 나오는 걸로 할 건데요.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어떤 거는 내 기준 카드보다 더 큰지 그러니까 도착한 곳에 그 카드가 나의 기준 카드보다 크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나 이제 2개 모으게 되는 거야. 그럼 가져오는 게 다시 새로운 카드가 돼요. 그래서 위에 제가 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같은 동물, 고양이는 고양이. 그다음에 쥐는 쥐 이런 식으로 별은 뭔지 예상이 되시죠, 그죠? 그냥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자, 그런데 여기에 걸렸을 때는 이것도 역시 본 게임이랑 연관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선생님들 규칙을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도착하면 열려진 카드나 덮어진 카드 중 선택을 할 수 있고 열기구는 그냥 열기구를 가져올 수 있고 다만 이건 그냥 없음, 기능 없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꽝, 추가 기능은 꽝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이번에 그림 주사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역시 그림 주사위도 원래 규칙대로 제일 작은 수 일단 카드를 가져오려면 아까 조건 주사위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랑 맞으면 가져올 수 있고 맞지 않으면 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왔다면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가져오는 거니까 다른 사람 카드 메뉴에 있는 것 중에 그 조건이 맞으면 뺏어올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 제가 한번 게임 예시를 직접 보여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한번 자,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7장을 먼저 모으고 누군가가 7장을 먼저 모았으면 마지막 차례인 사람까지 하고 끝을 냅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학년들한테 적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비슷하게 끝이 나기 때문에 자, 어떤 친구가 처음 받은 카드, 기준 카드가 1 하고 준비가 되었고 자, 처음에 할 일이 뭐죠? 주사위 던집니다. 6 나왔어요. 그러면 묘신상을 이동하겠죠? 6칸. 짜잔. 자, 이동을 했어요. 그럼 지금 그 앞에 뭐가 있냐면 4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조건 주사위 던질 거예요. 던져라. 얍. 던졌어요. 던졌더니 더 큰 수 이랬거든요. 아, 내 기준보다 더 크구나. 그러면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오는 거예요. 짠. 가져오고 그럼 이 4가 나의 새로운 기준 카드가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는 열기구칸에 도착했기 때문에 요거 가져올 수 있고요. 요 토큰은 원래 기능처럼 역시 다시 굴리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학년도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재밌겠죠? 그죠? 제가 다 진행해 봤는데 애들 반응이 좋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학년을 위한 또 변형은 요거는 선생님들이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었어요. 뭐 만드는 걸 반대로 높은 수 만들기 주로 우리 카페에 선생님들께서 나눔 아이디어로 해주셨던 내용들이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하나의 항목으로만 정리해서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만든 변형 게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아까 저학년들하고 말씀드렸던 앞면으로 하는 게임이거든요. 자, 고학년들도 마찬가지로 앞면으로 하는데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요. 자, 같은 수 연속수 만들기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오픈된 상태에서 게임하는 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나의 4칸 모으는 곳에 3개 이상 같은 수. 만일에 4개다. 그러면 000 아니 3333 그러면 그거는 다 같이 0점이 돼 버리는 거예요. 3개 이상 모여진 같은 수. 또 3개 이상 모여진 연속수는 모두 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게임의 목적대로 합이 낮은 거는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연속수, 큰 수라도 연속수를 만들어 버리면 걔가 0이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큰 수 가져온다고 다 불리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재밌는 거 추가 기능이 연속으로 쓰지 않고 나한테 남아있는 0카드 있잖아요. 0, 1, 2 아니면 0, 1, 2, 3 이렇게 쓴 거는 걔는 그냥 연속수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0 해놓고는 2, 3 뭐 이러고 다른 카드가 있어. 그럼 이건 연속수로 사용이 못 됐잖아요. 걔는 1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죠. 이 게임에서. 가져올지 말지는 나의 상황에 따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점수가 확 높아지는 게 0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애들이 막 이제 머리를 쓰면서 카드를 뭘 가져야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냥 막 가져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게임을 했어요. 자, 이제 아까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그 점수 한번 해볼까요? 같은 수 연속수는 0점입니다. 자, 플레이어 A는 몇 점일까요? 10점 맞습니다. 오, 왜 10점인지 아시죠? 그죠? 2, 3, 4는 연속수로 썼는데 0을 연속수로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A는 10점이 됐어요. 맞습니다. 한예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빠르게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 그 옆에 있는 원래 지난번 게임으로는 이겼을 자, 그 플레이어 이번에 점수 방식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1점이에요. 맞아요. 0, 1, 2 이번에 연속수를 썼어요. 남은 거는 그 수 그대로 이 친구가 이번에도 이길 확률이 높네요. 그죠? 그럼 우리 세 번째 플레이 한번 볼까요? 임유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플레이는 몇 점이 될까요? 자, 이 친구는 맞아요. 3, 3, 3 같은 수 3개 모았어요. 3개 모았더니 나머지 6점에서 6점 토탈 점수가 6점이 됐습니다. 자, 과연 B가 그대로 이번에도 이길까요? 자, D는 그거 아시겠죠? 그죠? 6, 7, 8, 9.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 D가 0이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수 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재밌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그냥 모으는 거와는 또 다릅니다. 0이 기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이 게임의 묘미가 되겠죠. 자, 이번에 또 바꾼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제가 이거는 저희 학원의 아이들하고도 해보고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하고도 했는데요. 저희 애들이 이거 은근히 매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주사위 안 씁니다. 그림 주사위만 씁니다. 주사위는 일단 밖으로 나가고요. 이 게임은 카드를 위한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각자 막 섞어서 7장씩 손에 받습니다. 핸드에는 항상 7장을 유지하면 됩니다. 자, 내 차례에는 내 손에 있는 카드 중 한 장을 골라서 가운데에 제가 버리는 곳하고 만들어 놨죠. 그죠? 가운데에 냅니다. 가운데 내고 그 숫자만큼 묘신상을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색깔에 도착했어요. 색깔 도착하면 가져오는 그게 교환인 거예요. 내 거 내고 그 숫자만큼 이동하고 거기 있는 거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오는 거는 당연히 여기 기능에 맞춰서 진행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카드 그림이 있는 거는 열려진 거와 덮어져 있는 더미 중에 하나 가져오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고 열기구는 역시 열기구 하나 더 가져올 수 있고요. 표범은 이제 기능이 없는 거죠. 이거는 몰래 보기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넣으셔도 돼요. 저는 안 넣었는데요. 몰래 보기 해도 괜찮겠죠. 그죠? 친구 손에 있는 것 중에 뭐 하나만 보기 아니면 2개만 보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얘들이 자기 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림 주사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비로소 그림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러면 원래 게임처럼 역시 그 방법대로 뭐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자, 요것만 다르죠. 다른 사람의 카드 한 장을 근데 이거 제가 아까 많이 했었죠. 그죠? 한 장을 보지 않고 버리고 더미 위 카드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계획을 회방하는 기능이에요. 인터럽트 하는 기능도 있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나만 막 하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기능을 회방 놓는 액션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자,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임도 역시 합이 낮아야 되는데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것처럼 3개 이상의 모든 게임즈 연결되니까 너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3개 이상의 연속수는 0점, 3개 이상의 같은 수는 0점, 또 0은 연속수나 같은 수로 쓰이는 경우 외에는 무조건 10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10점이라고 안 한 건 10점이기도 하지만 카드를 낼 때에 역시 10칸을 이동한다는 거죠. 0을 내지만 이건 연속수 쓰이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때에는 10칸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거 지금 합이 엄청 낮은 것 같아. 1. 오케이. 빨리 멈춰야겠어. 다른 사람 바꾸기 전에 얼른 멈춰야지. 그러면 레러텟 롤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순서인 사람까지 진행하고 끝납니다. 이거 역시 선생님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친구가 손에 있는 카드에 6을 냈어요. 왜 6을 냈는지 대충 예상이 되세요? 6카드. 지금 여기 자유 묘신상이 여기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6칸을 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0. 네, 그 0이 와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0, 1, 2로 연속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열기구 카드 있는 토큰을 가져오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장 낮은 수 만들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게요. 내가 내 손에 구성을 실컷 잘 해놨어도 그걸 가지고 다시 다음번 이동하는데 써야 돼요. 7장. 말씀 항상 손에는 7장이라 해야 돼요. 항상 손에는 7장이라 해야 되고 내고 다시 받고 내고 다시 받고 이러기 때문에 단순히 모은 게 아니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원하는 곳에 가려면 잘 모아둔 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원치 않는 카드를 받아야 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7장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중에 3개 이상의 연속수는 0점, 나머지는 원래 숫자의 합으로 되는 거죠. 내가 나는 지금 다 합해도 1밖에 안 돼. 내가 왠지 이길 것 같아. 내 합이 가장 낮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외치는 거죠. 7장 모두 다 그 합을 다 그러니까 요 조건에 맞는 합이 7장이 모두 다 작을 때 레러 테켓을 외친다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모든 플레이어는 다 손에 7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합이 각각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합이 연속수를 못 만든 친구도 있고 만든 친구도 있고 같은 수도 있고 한데 내가 다 전체를 올 세트로 해서 0 만들어야 외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7장 중에 내가 계산을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이 합이 낮을 것 같다.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낮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3 만들었는데 왠지 내가 낮을 것 같다. 그러면 외치는 거예요. 레러텟 롤. 외치고 마지막 플레이어가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 플레이어 있었을 테니까 그 마지막 플레이어까지만 하고 스탑인 거예요. 내려놔봐. 지금까지 만든 걸로 계산해보는 거죠. 자, 이 게임의 매력을 제가 매력 포인트 정리해봤어요. 정리했더니 굴리고 움직이고 손맛이 있죠. 만져보는 재미. 그리고 기억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이 게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친구 하는 동안 나 딴 거 하고 있고 이렇게 할 겨를이 없어요. 빠르게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묘미는 이거예요. 허를 찌르는 반전. 내가 처음에 구여도 막판에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 게임이 가지는 재미가 이만큼 넘쳐나니까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그 재미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